담을 넘은 아이. 김정민은 혼잣말을 즐기며 그 말들을 모아 글을 썼다고 한다. 담을 넘은 아이로 비룡소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했다. 줄거리. 푸시리가 먹은 거라고는 이른 아침에 먹은 죽 반사발이 다였다. 풀뿌리와 소나무 껍질을 잔뜩 넣어 끓인 죽이었다. 7살 귀손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 젖을 먹고 있다. 아기는 오빠한테 젖을 뺏겨 나오지 않는 젖만 빨다 잠이 들었다. 푸시리 엄마는 귀손이 약값을 대준 대감댁에 한준 도련님 젖 어미로 들어가기로 했다. 뗄거리를 찾아 나온 푸시리는 산 초입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발견했다. 품에 안고 돌아와 틈만 나면 책을 봤다. 푸시리는 책이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푸시리는 땅에 손가락을 대고 책에 있는 글자를 따라 썼다.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를 써서 기분 좋았고 무슨 글자인지 몰라 슬펐다. 거꾸로다. 처음 보는 아가씨가 삼배 상복을 입고 푸시리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읽어주랴? 네, 아닙니다. 한 장을 읽으면 또 한 장이 읽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겠지요. 차라리 읽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이구나. 여, 군, 자, 전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조선에서는 군자를 여인에게 쓰지 않는다. 지금의 열성으로 글을 배우려무나. 산에서 내려오던 선비가 아가씨를 불렀다. 효진아. 아가씨는 선비에게 물었다. 아버님 찾으신다 하신 것은 찾으셨는지요? 선비는 푸시리가 땅에 쓴 여군자를 보았다. 이것이 어찌 여기 쓰여 있느냐? 글도 모르는데 그 책을 가진 것이더냐? 푸시리는 글을 배워서 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선비는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다. 돌금이는 악착을 떨며 달려드는 푸시리를 보고는 혀를 내두르며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푸시리는 글자를 찾아 읽을 때마다 귀한 보물을 찾은 것처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하루는 고기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음 날이면 어머니가 대감 마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맛있는 거 생기면 날름 먹으면 안 돼. 그저 귀한 건 다 아버지랑 귀손이 주고. 푸시리는 물었다. 아기는 누구 젖을 먹어요? 뒷간이랑 금안이처럼 아기도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다. 어머니가 간 지도 달포가 지났다. 푸시리는 해가 언제 지는지 모를 만큼 하루가 바빴다. 조그만 짬이라도 생기면 아기를 업고 돌금이에게 달려가 글을 배웠다. 이제 받침이 많은 글자도 술술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푸시리는 암죽을 끓여 아기를 얼으며 입에 넣었다. 귀순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효진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 어머니의 봉분이 있었다. 내 어머니께서는 뛰어난 학자셨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름을 남기셨을 텐데 밤새워 서책을 읽으셨지. 푸시리는 종종 검동네에 가서 젖을 얻어먹였다.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젖을 주었지만 이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푸시리는 소술 때문이 높은 대감댁 앞에 갔다. 한동안 기웃거리다가 마케 아저씨를 볼 수 있었다. 어머니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아기가 아프다고. 아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요. 잠시 기다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아기는 숨을 헐떡이며 입을 오물거렸다. 마케 아저씨가 잔뜩 겁에 질려 나왔다. 어머니는 놀라 저고리를 추스리고 푸시리는 아기를 받아 업었다. 대감 마님이 푸시리 앞에 서 있었다. 내 귀한 손자의 젖을 어찌 이 고얀 것들을 내 당장? 누군가 대감 마님을 불렀다. 아버님, 유모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한다면 한준이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푸시리는 그 선비를 보았다. 효진 아가씨의 아버지였다. 푸시리 아버지는 푸시리에게 귀손이를 찾아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기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줬다고 말했다. 푸시리는 효진 아가씨를 다시 만났다. 아가씨는 대감 마님이 대문을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쓰게 웃었다. 문이 막히면 담을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 담을 넘겠습니다. 아가씨는 놀란 눈으로 푸시리를 보고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책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 말씀을 귀 기울이고 힘차게 나아갈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푸시리는 아버지 말이 의심스러워 아까부터 대감댁 대문을 훔쳐보고 있었다. 마케 아저씨가 아기는 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푸시리는 검동이네도 가보고 동네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집에 돌아온 푸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쪽마루에 퍽 주저앉았다. 그때 고양이 소리가 났다. 귀손이는 꼭 아기 울음소리 같다고 했다. 푸시리는 눈을 번쩍 떴다. 귀손이가 푸시리 등을 밟고 올라 높은 벽에 놓인 함지를 꺼냈다. 강보 속 아이 얼굴은 파리했다. 아기 코에 손을 대니 아주 가늘게 숨이 느껴졌다. 귀손이가 울먹거렸다. 누나, 나 때문이야. 내가 아파서 아기한테 어머니 젖을 빼앗은 거래. 일부러 아픈 건 아니었어. 맨날 배고파서 밥만 많이 먹고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손이는 서럽게 울었다. 무슨 소리야. 누나는 귀손이가 없으면 못 살아. 누나가 아기를 꼭 살리고야 말 거야. 푸시리는 암죽을 입에 흘려 넣었지만 먹는가 싶었는데 다시 흘러내렸다. 아기를 업고 푸시리는 대감마니댁으로 뛰어갔다. 아기는 겨우겨우 젖을 먹었다. 이젠 다시 오지 마. 계집의 목숨값이 사내의 목숨값하고 같니? 애초에 계집으로 태어난 죄지. 날이 밝도록 푸시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기는 계속 보챘고 물같은 설사를 계속 흘렸다. 검동네를 찾아가니 돌림병 도는 거 아니냐며 문을 닫아 걸었다. 푸시리는 겁도 없이 소설대문을 두들렸다. 어머니, 아기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막개 아저씨와 효진 아가씨와 대감마님이 보였다. 대감마님이 매섭게 말했다. 도둑 주제에 꽤나 당당하게 젖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의원이 그러더구나. 젖 어미에게 약을 먹이면 건강한 내 손자에게는 좋은 보약이지만 굶기를 밥 먹듯이 한 허약한 아이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푸시리는 커다란 불길을 입으로 쏟아냈다. 대감마님은 군자가 아니십니다. 불쌍하고 약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이가 참 군자라고 했습니다. 대감마님이 길길이 날뛰었다. 전현이 정신을 차리게 멍석말이를 하여라. 그때 선비가 말했다. 아버님, 이 아이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준이가 불쌍하듯 이 아이 또한 그러합니다. 젖을 먹고자 함에 천하고 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야 어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대로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효진 아가씨는 푸시리에게 울고만 있을 게냐? 그 아이를 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 푸시리는 여군자전을 읽으며 허황된 희망을 가졌었다고 답했다. 선비가 효진 아가씨에게 말했다. 여군자는 효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책을 지은 이가 바로 내 어머니야. 숨을 거두기 전에 내게 부탁을 했었다. 누군가 읽게 해달라고. 마지막 남은 그 책을 차마 태울 수 없어서 산속에 놓고 왔다. 푸시리에게 말했다. 심 의원에게 가거라. 내 동생을 보이거라. 그리고 내 어미는 곧 보내줄 것이다. 푸시리는 천하다 아니하시면 도련님과 아이에게 어머니 젖을 나누어 먹이시면 됩니다. 선비가 아기의 이름을 물었다. 푸시리는 누군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만 기다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번 담을 넘고 푸시리는 이름을 지었다. 햇님이, 저 해처럼 이 세상을 밝혀주는 아이 햇님이입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담을 넘기. 대감마님은 효진 아가씨에게 여인은 대문을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푸시리는 대문으로 나갈 수 없다면 담을 넘겠다고 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지은 이야기이다. 흉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푸시리 가족은 남아인 귀손이를 살리기 위해 푸시리 엄마가 젖먹이 어미로 대감댁에 들어간다. 6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는 계집이기 때문에 방치한다. 여군자전을 쓴 작은 마님의 글은 여편 내의 글이 나돌면 안 된다고 불태워졌다. 푸시리의 엄마는 계집으로 태어난 죄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푸시리는 담을 넘었다. 담은 차별을 안고 있는 경계이며 장애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흉년으로 굶주렸던 사회였다. 하층민이었던 푸시리가 업문을 깨우치고 생명 존중의 사유를 할 수 있었을까? 양반인 선비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젖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다소 자기적이지만 차별을 딛고 나아가려는 이 같은 개인들의 싸움이 없었다면 당시보다 더 나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문입니다. 푸시리 어머니는 7살이나 된 귀손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왜 젖을 주나요? 푸시리 어머니가 대감댁에 젖먹이 어미로 들어가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푸시리 어머니는 푸시리가 틈만 나면 책을 보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푸시리는 산에서 처음 책을 보았을 때 말도 못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푸시리는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효진 아가씨는 여군자전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푸시리 어머니는 대감댁에 들어가면서 푸시리에게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당부했을까요? 푸시리 부모는 6개월이 지났지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아기에게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푸시리의 어머니는 대감댁으로 들어가기 전날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너나 나나 계집으로 태어난 게 죄지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집이 죄이기 때문에 자신과 아기는 어떤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나요? 효진 아가씨는 어머니가 꼭두각시처럼 사셨다면 오래 사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푸시리는 아가씨에게 대문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담을 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푸시리는 자신에게도 막힌 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이름입니다. 아기의 이름이 막힌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작가는 왜 담을 넘은 아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대감마님이 푸시리 어머니가 푸시리 동생에게 젖을 주는 것에 노발대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감마님은 선비에게 한준이와 푸시리 동생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나아가기. 푸시리는 다만 아이를 살리고 싶고 그것이 나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생명을 귀하게 대하는 푸시리를 보며 선비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여군자전을 읽고 나서 푸시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았다. 푸시리 부모에게는 아기가 죄를 지은 계집애이지만 푸시리에게는 귀한 생명이다. 남녀라는 차별의 담을 뛰어넘는다. 어린 것이 젖을 먹고자 함에 천하고 귀함이 없다는 선비는 신분이란 차별의 담을 뛰어넘는다. 작가는 편을 갈라 싸우지 않기를, 차별받지 않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사람들은 되풀이하는 일상을 살고 있다. 나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아간다고 해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흐릿하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살펴볼 일이다. 질문입니다. 선비는 푸시리가 글을 배워서 책을 읽을 거라고 말하자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선비가 그렇게 말한 것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나요? 푸시리는 아가씨에게 마님은 더 멀리 나아가고 싶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할까요? 원망하는 마음은 나아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시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푸시리는 그것이 나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아가씨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나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요? 푸시리는 책 여군자전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나요? 푸시리는 담을 넘은 것은 힘차게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푸시리는 대감마님을 향해 대감마님은 군자가 아니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시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비는 푸시리로 인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푸시리의 어떤 점 때문에 선비는 깨달음을 얻었나요? 선비는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대로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처럼 말했습니다. 선비의 다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김정민의 담 넘은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차별은 무엇이나요? 푸시리는 자신이 당하는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